네, 안녕하세요. 기획수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그랜드 마스터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랜드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이 기획수다가 사실은 예능 컨셉이었는데 그동안 이제 좀 진지하신 분들이 나오면서 약간 좀 무겁게 돼서 제가 안 되겠다. 우리 그만을 모셔야겠다 해가지고 저는 예능형인가요? 그렇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랜드 마스터님을 모시고 좀 재밌고 유쾌한 기획 수다를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95년부터 IT 쪽에서 일을 했고요. 경력으로 올해 이제 해넘겼으니까 27년 돼가고 네. 한 3년 4년 빼고는 프리랜서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맨 처음엔 디자인 하다가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다가 PM까지 갔다가 지금은 이도 저도 아닌 인간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뭐 어쨌든 지금 하는 일은 PM은 맞긴 맞아요. 원래 네. 기획을 하려고 들어갔는데 네. PM이 도망가는 바람에 이렇게 등 떠밀려가지고 이제 PM이 돼버렸는데 네네. 어쨌든 원래 의도한 거는 그건 아니고 네. 프로토타입 도구로 이제 집에서 기획 제공해주거나 아니면 네. 뭐 컨설팅 있으면 컨설팅 해주거나 뭐 네. 그런 쪽 네. 프로젝트 들어가더라도 기획인데 옛날 같은 파워포인트 기획이 아니라 네. 프로토타입으로 그냥 기획해주고 컨설팅 해주고 이 정도의 일, 그 음. 정도 수준만 일을 하고 뭐 예를 들면 최근에 했던 그러한 유의 업무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지금 하고 있는 건 카드 뭐 헬게이트 오픈돼 있는데 보통 그거 하고 있고 그 전에는 인천공항 가시면 방역센터가 있어요 양쪽에 네. 정문 앞쪽에 네. 그래서 출국하시는 분들 사전에 미리 코 한 번 쑤시고 가는 데가 있는데 네. 거기서 쓰는 앱이 있거든요. 네네. 그 앱 개발하는 프로젝트에 가서 작년 말까지 이제 네. 기획을 또 했었고 네. 민간과 공공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뭐 대단하게 얘기하시면 너무 대단한 것 같이 보이시긴 하는데 대단한 건 아니야. 뭐 그랜드마스터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제가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전공을 공업 디자인학과를 전공하시고 석사를 컴퓨터 정보공학을 하셨어요. 그렇죠. 네. 디자인 대를 나왔다가 공대 대학원을 간 삶인데 약간 납득이 안 가기도 하거든요. 설명을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이게 되게 우연치 않은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디자인하다가 네. 퍼블리셔 지금 퍼블리셔라고 하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일할 때는 퍼블리셔라는 직종은 없었고요. 그냥 웹 디자이너 그 다음에 웹마스터였어요. 그래서 웹 디자인 하다가 네. 웹마스터가 이제 HTML까지 같이 작업을 하더라고요. 네네네. 이제 기획자 하다가 프로젝트를 들어갔는데 기획자로 지금 사람들은 이해를 잘 못할 텐데 그 당시에는 공공기관 프로젝트는 네. 규모가 3억이 넘어가면 반드시 기술사 한 명을 이렇게 넣게끔 되어 있었거든요. 기술사가 어떤 일을 하냐면 그 공공사업에서 비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이제 전문가로서 이제 컨설팅 역할도 하고 일종의 감리 비슷한 역할도 상시감리 같은 역할도 해주고 뭐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네. 이제 항상 주간회의라면 그 사람이 고객 대장이 있으면 항상 앉아있는 네네. 이러고 얘기 듣고 있다가 그건 아닌데 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 집법이라는 사이트 이제 산자하고 지금으로 치면 같은 기관에서 하는 국책사업 프로젝트 중에 하나였어요. 그걸 하고 이제 2차 고도화 사업하는데 거기 제가 통합연계 쪽 파트 PL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슈를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기술사가 가만히 듣고 있더니 송 과장이 하는 말이 뭐 틀린 건 아닌데 근데 제 비전공이잖아 이거 이렇게 얘기하고 그때 이제 팍 온 거죠. 저런 이 XX 여기까지 딱 올랐지만 어르신을 앞에 두고 욕은 것도 했고 자꾸 그래 너 얼마나 잘했나 보자 이러고서 그 프로젝트 어떻게 해서 끝났는데 그 뒤로 계속 그런 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비정규가 네. 프로젝트 가서 기획을 뭐 이렇게 하면 제가 기획한 부분이 문제가 없거나 뭐 이슈가 없으면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데 무슨 이슈가 터져가지고 뭐가 터지면 기획에서 이슈가 터지면 개발이나 이쪽하고 아규먼트가 많잖아요. 그럼 이제 논리적으로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논리적으로 제가 항상 이겨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집 쪽에서 자존심이 허락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근데 제 비전문자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말이 빙빙 도는 거예요. 그것도 대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객이 나중에는 항상 이상한 걸 선택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 뭐 선택하셨으니까 좀 말리진 않는데 그렇게 되면 뭐 이러이러한 또 영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뭐 다 좋은데 비전공자가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 있냐라는 식으로 자기들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아무래도 전문가 얘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내가 그걸 치사해서 대학원 그래서 간 거예요. 그래서 가신 게 컴퓨터 정보공학과 하시고 네. 그런데 잘 가셨어요? 가는 거 쉽지 않았을 텐데. 근데 타이밍이 딱 맞은 게 네. 이제 제가 아시는 분이 KF 운영 쪽에서 이제 컨설팅 비슷한 걸 하고 있었는데 KF 운영 PM이 이제 빵꾸가 나면서 저를 불러준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들어가서 KF 운영 업무를 1년을 하게 됐는데 이게 운영이라는 게 루틴하는 문제잖아요. 대부분 네. 사고 터지지 않는 한은. 네. 그러니까 저녁 때 시간이 남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 그전에는 PM, 뭐 PL, 뭐 프리랜서를 하고 이럴 때는 보통 기본이 9시, 10시까지 이런 프리랜서 쓴다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자기네들 정규직들이 다 있는데 걔네들이 하기 싫어하거나 해결을 못하니까 비싼 돈 주고 쓰는 게 외부 인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프로젝트 들어가면 프리랜서들은 보통 그 당시에는 정시 퇴근하는 건 거의 불가능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하고 꿈도 못 꿨는데 KF 운영 PM 할 때는 이제 따박따박 칼퇴근을 하니까 네. 이때 가봐야 그래가지고 타이밍이 좋았네. 네, 그래가지고 대학원에 원서를 냈는데 대학원에서 또 이제 KF 운영 PM하고 그러니까 대학원이 원래 이 일반 대학원이 아니라 특수대학원이라서 특수대학원은 그런 것들이 가산점이 있어요. 직장을 다니고 있거나 프로젝트 경력이 길거나 막 이러면 네. 좀 가산점을 줘가지고 이렇게 뽑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우연찮게 이렇게 돼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렇군요. 경력을 지금 총 27년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설계도 하시고 기획도 하시고 프로젝트 관리도 해오시고 어떻게 일을 시작하셔가지고 어떻게 지금까지 일을 해오셨는지 그 흐름을 좀 알고 싶거든요. 좀 다른 친구들하고는 좀 다른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 3학년 때 그 당시에는 제가 뭘 하고 있었냐면 캐드반이라는 그룹이 있었어요. 네. 학교 내 동아리가. 네. 이제 거기 가입을 해서 캐드하고 3D 스튜디오를 하고 있었던 연구원 중에 한 명이었죠. 실례지만 그때가 몇 년도였어요? 93년, 4년? 93년, 4년. 네네. 근데 교수님이 이제 어느 날 그 당시에는 교수님들이 자기 할 연구 과제를 그냥 이렇게 연구원들한테 밥 사주면서 시키고 연구는 꼭 하시고 이러는 게 많았거든요. 저도 이제 똑같이 불려와가지고 밥 몇 번 얻어먹으면서 이렇게 교수님이 3D 스튜디오를 못하니까 네. 이게 캐드로 프레임워크 같은 걸 만들고 거기다가 면을 입히는 걸 3D 스튜디오를 하는데 그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냥 교수님 방에서. 근데 네. 교수님이다 보니까 장비가 빵빵하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꿈도 못 꾸고 막 256 그래픽에 막 모니터 막 이만한 거예요. 네. 디지타이저라고 그러는데 지금 퍽이라고 하기도 하고 디지타이저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만한 게 있어요. 이게 캐드 메뉴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퍽으로 이렇게 띡띡띡 찍으면 이렇게 키보딩을 안 해도 이게 딱딱 그려지는 게 있거든요. 네. 하는데 옆에 보고 반짝반짝하는 게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작업하던 교수님한테 이게 뭐예요? 물어봤더니 모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뎀으로 뭐 하는 거냐고 제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네. 외국 도서관에 들어가서 자료를 볼 수 있다고. 그래서 가르쳐달라고 막 졸랐죠. 하루 종일 졸랐을 거야 아마. 네. 그래서 교수님 못 이기는 척하고 자기 비밀번호랑 뭐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저녁 때 교수님 퇴근한 다음에는 연구실 내만큼 써도 되거든요. 네. 그거 켜가지고 네. 시카고인가 뉴욕 주립대인가 거기 도서관에 있는 네. 디지털 자료 도서관 가서 막 찾아봤죠. 기술 네. 자료를. 그랬더니 뭐 HTML이라는 언어가 있고 뭐 그걸로 뭐 전자출판을 해줄 수가 있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런 게 있구나 그러고 잊어먹고 있다가 대학교 3학년 끝나고 4학년 올라갈 때 아무래도 컴퓨터를 좀 미리 만졌으니까 학교에서 컴퓨터 좀 만지는 애들끼리 자주 모였는데 모여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우연찮게 8명만 남은 거야. 다 취업이 되고 네. 취업 안 된 선배 2명에 뭐 앞으로 갈 길이 막막한 2명이라 저 학교 다닐 때 또 이걸 했기 때문에 취업이 안 됐거든요. 우리 뭐 먹고 살까 이러다가 내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던 걸 기억했던 후배가 형 그거 갖고 사업하면 안 될까? 그래가지고 시작한 게 이제 대학교 3학년 말에 이제 창업을 한 거죠. 그래서 남들하고는 좀 틀리게 인터넷이라는 거를 갖고 사업을 시작을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기획이라는 업무가 저한테 주어진 거죠. 디자인도 하고 기획하니까 걔네들은 다 공대생이고 이런 거 작업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기획하고 디자인 같은 거 하면서 이쪽 바닥에 발을 들이게 된 거라서 그래서 네. 지금 하시는 분들하고 좀 시작점이 좀 틀려요. 그러네요. 그때 그 창업했던 그 시점이 몇 년도였었어요? 96년? 96년. 네. 96년이면은 학교에 전산만 딸리고 하이텔 들어오고 그 시점 아닌가요? 하이텔
호텔, 나우콤, 뭐 네. 천리안 이런 네, 것들과 네, 네. 유행할 때 네. 그때 이제 네. 시작을 하면서 제 기억은 저는 제대하고 98년도에 저희 전산실 갔더니 모질라 예. 그거 저는 처음 봤었거든요. 저는 그 네스케이프. 네스케이프. 아 그게 그걸 이용했던 시점이 96년? 96년, 97년 그때 제일 많이 그때, 썼고 그때 나왔구나. 98년 넘어가면서 갑자기 MS에서 윈도우 3.1이 나오기 어, 시작하면서 네네. 익스플로러가 그쵸, 걔네들 그쵸. 갑자기 UI가 맥 쪽으로 막 흘러가기 그렇죠, 시작하더라고요. 그렇죠. 야, 이 얘기하면 지금 얘기 듣는 사람들 저다 하나 언제적 얘기하는 거야. 안 그래도 제가 지금 웬만한 데서 살아있는 무슨 화성이라는 또 무슨 놀림 갖고 있는데. 아, 저 재밌어요. 재밌고 그 딱 96년, 97년도가 군대 시절이어가지고 나갔을 때는 세상이 너무 많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랬죠. 이제 그만이면 그때 창업을 하셨네요. 뭐 엄청 빠르게 인터넷 사업을 시작하신 건데 그때 창업을 했던 주제가 뭐였어요? 지금으로 치면 에이전시예요. 에이전시. 네, 그냥 컨설팅 회사였어요. 인터넷 컨설팅 회사. 그런데 그 인터넷 컨설팅이라는 어원 자체도 사람들이 생소한 언어라서 그거 설명하는데 며칠씩 걸렸어요. 아, 다시. 영업하러 가서 네네. 이제 우리는 그 당시에 영업 포커스를 일반 기업을 생각을 안 하고 공공기관 이제 우리 그 8명 창업한 애 중에 한 명이 이제 공공기관에 아시는 분이 있어서 시청을 먼저 들어가게 됐거든요. 근데 네. 그 시청의 전산실에서 인터넷이라는 걸 설명하는데 한 달이 걸렸어요. 이 사람 설명하면 또 이 사람이 와서 물어보고 이 사람 설명하면 또 저 사람이 와서 물어보고 그러니까 네. 그 설명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하는데 네. 똑같은 말을 거의 하루에 몇 번씩 하고 그러겠네요. 예, 시청을 돌아가면서 계속 한 명씩 상주를 했어요. 그냥 아. 한 명 가서 하루 종일 있다가 오고 또 하루 종일 있다가 오고. 근데 이제 네. 그 당시에는 어떤 인터넷 컨설팅 한다는 게 지금하고 영업 라인이 좀 많이 틀렸어요. 지금 막 뭐 이렇게 아는 사람 이게 라인이 없으면 아예 영업이 안 되는 거고 고객들도 아는 지식 수준이 높아서 진짜로 컨설팅 제대로 해야 되는 어떤 아키텍처적인 어떤 이런 지식이 필요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인터넷 한다고 그러면 아유 어서 오셔 우리 같은데 이거 해도 돼요 막 이거 막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 두들기고 들어가기가 되게 쉬웠어요. 공공기관은 전산실도 예산이 있어서 그걸 1년 동안에 써야 되는 그런 의무적인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그걸 안 쓰면 회수가 된대요. 이게 예산이 점점 주는 거지. 그러니까 일정 수준의 예산을 계속 써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안 그래도 뭔가를 찾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심각하게 나타난 거야. 그거 갖고 설득을 해서 한 6개월 걸린 것 같아요. 6개월 설득해서 에서 최초로 이제 대민 포탈이라는 사이트가 있는 거죠. 지금 대민 포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냥 관공서의 홈페이지 그 개념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주고 그거 덕분에 이제 퍼지게 된 거죠. 회사에서. 여기서 좋은 인상을 받으셨던 분이 저기 시청 가서 또 부르는 거예요. 나 여기 있어 여기 좀 와봐. 그럼 가서 또 하면 또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창업 시작하고 한 1년은 되게 고생을 했는데 공공기관들 이제 터지기 시작하면서는 한참 잘 나갈 때는 거의 전국 80% 지방자치단체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회사를 키워놨었죠. 그럼 그때 제가 듣기로는 웹사이트 만드는데 뭐 한 페이지당 1,000만원씩 받았다 이렇게 들었었거든요. 그때 단가가 어떻게 됐어요? 웹사이트 만들 때? 생각해요. 그 1,000만 원씩 받았다는 사람 누군지 모르겠는데 근데 우리 때는 네. 단가 기준을 냈는데 A4 네. 용지 얘기를 꺼낸 게 아마 저희가 최초일 거예요. 예산을 타야 되는데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기서 그 기준을 좀 만들어봐봐. 이거 페이지 개념이 없어. 이게 어떻게 A4 한 장이야 이게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계속 스크롤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A4 한 장이야 막 그래가지고 우리가 8명이 앉아서 막 고민을 하다가 파워포인트를 기준으로 한 장을 작성을 해서 거기에 몇 자가 들어가던 그냥 그 A4지 한 장을 그냥 하나의 단가로 치면 어떻겠냐. 왜냐면 여기 이미지도 들어가고 데이터도 몰리고 그러니까 뭐 A4지에 몇 자로 해서 기본 가공비 얼마에 뭐 공수 얼마에 난이도 얼마 이렇게 해서 견적서를 써가지고 그걸 몇 번을 검사를 받았어요. 이게 지금도 그분 잊어먹었는데 그 시장 전산 기자님이 진짜 우리 많이 도와줬어요. 정말 우린 모르고 그분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술을 정말 좋아하셔서 우리가 가면 그냥 점심 때도 한잔 하지? 이거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술값도 거의 대부분 그분이 내셨어요. 이제 사업 시작해가지고 청년들이 무슨 돈이 있냐 내가 낼 테니까 먹고 가라. 너네들이 가르쳐주는 게 우리한테는 큰 자산이다. 접대를 해본 적은 거의 기억이 없고 우리가 접대를 받고 다녔죠. 저기
청 같은 데 가면 이런 땅까지 붙였냐고 그 군청 직원 집에서 재워주고 밥해서 먹여주고 군청마다 또는 시군구청마다 그렇게 이제 계약에 관련된 기본 규정들이 있고 그게 약간씩 다 틀려요. 그리고 항목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예산 승인을 받으려면 객관성이 보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데 모르잖아요. 그 바깥에서 놀던 민간인이 뭘 알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갖고 가면 숙제하면서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안 돼. 그러니까 그럼 이거 직접 가르쳐 줄 수는 없고 이게 우리가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전산 물품을 살 때 이렇게 올리니까 이거 보고 한번 해봐. 그거 갖고 또 그런 식으로 숙제 검사를 지금 대면 포탈을 처음 이제 개발하고 도입했던 그런 에이전시였는데 8명이 같이 동업을 했으면은 의사결정이 쉽지 않겠어요? 그때 좀 유니크한 운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3개월 간격으로 대표를 돌아가면서 했어요. 그때 우리들이 이제 삼국지에 좀 미쳐 있었거든요. 삼국지라는 책을 보면서 우리들이 이거 경영에서 이거 써먹어야 돼. 근데 이거 봐봐 한 놈이 다 들고 있으니까 문제가 고인물은 써봐. 돌려가면서 해야 돼. 막 그래가지고 법인도장을 각자 다 파서 갖고 있다가 3개월에 한 번씩 대표를 계속 바꿨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되게 싫어했어요. 아니 너네는 무슨 3개월마다 대표가 바뀌냐고.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무슨 벤처기업 이런 제도도 없었거든요. 그냥 중소기업이야. 중소기업 대표가 맨날 바뀌는 거야. 좀 이상하게 생각해가지고 감사도 나오고 막 이랬었어요. 대표가 계속 바뀌냐고. 좀 이상하죠. 그때 사업하시면서 많은 일도 하시고 꽤 자본도 많이 얻었을 것 같은데 몇 년 정도 진행했어요 사업을? 그게 참 아픈 얘기인데 우리가 경영을 잘 모르니까 외부 경영인을 좀 하자. 왜냐면 버는 건 굉장히 많이 버는데 맨날 빵꾸가 나는 거예요 예산이. 그러니까 뭐 애들이 갑자기 돈 몇천만 원도 아니고 거의 몇 억씩 막 들어오니까 프로그램이나 이제 개발자들이라다 보니까 무슨 컨퍼런스 이런 거 되게 욕심이 많아요. 프로그램 이런 거. 그러니까 막 그런 거 막 상대고 쫓아다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돈이 계속 새는 거야. 그래서 야 우리 이러다 안 되겠다. 전문 경영인을 영입을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후배놈 중에 형이라는 양반을 이제 영입을 했는데 어쨌든 그 친구한테 뭐 이렇게 돼가지고 한 명씩 다 쫓겨나고 회사 뺏긴 거예요. 그게 그럼 몇 년 정도를 운영하시다가 정리하신 거예요? 2년 반? 3년? 3년 정도 되구나. 3년 정도 정리한 게 아니라 쫓겨났죠 다. 뭐 그렇게 뭐 볼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네. 다음에 이제 프리랜서 그때 이후에는 활동하신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대학교를 졸업해서 정규직 신입사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나이가 정해져 있던 시절이에요. 네, 그렇죠. 그 나이가 넘어가면 신입사원을 안 받아줘요. 그렇죠, 안 받았죠. 그러니까 이미 전 졸업했는데 30인데 뭐 그러니까 방법이 없더라고. 뭐 그냥 있지도 않은 프리랜서라는 직함을 파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몸 팔고 다니고. 어디에 그런 의뢰를 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어디다 의뢰한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사업하면서 알았던 분들한테 이렇게 뿌린 거죠. 저 이제 쫓겨나서 할 일이 없는데 개인으로도 움직일 수 있으니까 불러주세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일을 했던 그렇게 해서 뭐 기획과 서비스의 전략이라든지 아키텍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프리랜서로 활동하시기 시작했던 거군요. 그러니까 지금 기획하고는 좀 많이 틀렸어요. 굉장히 많이 하는 기획자? 공공기관 들어가가지고 화면 기획을 하는 게 아니라 컨설팅 개념으로 이제 기본 전산망에다 인터넷 붙여가지고 서비스 어떻게 빼야 돼요 이런 것부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개발자들하고 얘기 또 그 같이 했던 애들이 또 다 개발자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키텍처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알게 됐고 프로그램도 어떻게 이제 작동을 하는 건지 이해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그냥 기획을 배운 애랑 저랑은 일단 시작점이 이렇게 틀렸다고. 그러네요. 그때 그 대민 시스템은 어떠한 시스템 구조로 되어 있었어요? 그때 아마 RDBMS가 처음 나왔을 거예요. 그 전에 또 RDBMS라는 게 없었어요. 그때 그 전에 DB는 이제 디베이스 3 플러스라고 해서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적층형 DB라고 해가지고 지금 빅데이터하고 똑같아요. 근데 인덱스만 있고 그냥 DB를 막 쌓아놨다가 꺼내서 쓰는 디베이스 3 플러스 같은 DB가 있었고 제가 사업 동기들하고 시작해가지고 1년 채 안 됐을 때 오라클에서 처음으로 DB라는 거를 RDBMS라는 걸 터뜨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그거 보고선 우리들이 싸우고 터뜨린 게 MS SQL SQL이고 그래서 RDBMS가 이제 그때 막 나왔을 때거든요. 그래서 RDBMS가 있고 지금은 컨테이너라고 해가지고 중간에 비즈니스 로직을 분리를 해서 구현을 하는데 그 당시엔 그냥 그게 하나였어요. 웹서버. 그게 웹서버가 있고 그 웹서버 안에서 HTML로 이제 화면을 구성하고
지금의 자바스크립트 역할을 했던 게 그 당시에는 펄스크립트라는 게 있어요. 펄스크립트. 네, 그래서 펄스크립트 안면이 까보면 그냥 C입니다. 네네. 아시겠죠? 그래서 C로 스크립트 짜가지고 네네. DB랑 연동을 그 당시에는 그냥 DB가 있고 그 다음에 웹서버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네. 저희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웹서버가 나왔고 그거 아니면은 네. 유닉스에서 나온 유닉스. 웹서버, 네. 웹서버 둘 중에 하나를 썼거든요. 근데 공공기관은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서 유닉스를 많이 썼었어요. 유닉스, 그러니까 네. 유닉스에 웹서버 띄우고 네. 웹서버에서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DB 찍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코딩하는 것도 되게 힘들었어요. 지금은 HTML하고 비즈니스 로직하고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프로그램 언어가 네. JSP나 뭐 PHP나 이런 것들 컨테이너 네. 언어가 있고 네. 이쪽에 이제 비즈니스 로직 언어라고 그러고 이쪽은 이제 HTML 네. 프론트 언어라고 하잖아요. 네. 여기 HTML하고 CSS하고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 음. 요즘은 이걸 또 프레임워크로 시켜놓은 것들이 그렇죠.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 당시에는 네. 그냥 이게 한 덩어리였어요. 내가 코딩을 하다가 네. 프로그램이 나와야 되는 데는 프로그램 써서 넘어. 저도 그 이제 그 2001년도에 제가 정보통신 학원에서 배울 때 리눅스 설치해가지고 아파치에 바로 접속해가지고 거기서 터미널 에디터 띄워가지고 그때 그 터미널 에디터로 막 이렇게 치다가 나와서 이제 또 스크립트 치고 했었거든요. 그 시절 이전인가요? 그 시절인가요? 그 시절하고 그 시절 이전이 포함되어 있는 포함되는 기절. 이렇게 넘어가는 시절. 네네. 저도 MySQL을 처음 배웠었거든요. DB로서는 그 전에 이제 했던 분들은 또 뭔가 이제 핵 중심의 DB를 했다는 아마 말씀이시죠? 그 시절 코딩하는 걸로 지금 하라 그러면 애들 다 키보드 집어 던지고 시작할 거야. 그렇죠. 노트패드로 했거든요. 우리 노트패드로 했어. 생으로 진짜로 무슨 예하고 이런 거 아무것도 없고 다 기억해서 해야 돼. 그러니까 네. 오류가 다 어디서 나냐면 점 이거 코테이션 이런 데서 네, 다 네. 오류가 나요. 네, 왜냐하면 장문을 막 치다 보면 이게 사람이 한 1000줄 정도 치면 이렇게 맹 해지거든요. 네. 그게 그거 갖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돌려보면 어디서 에러가 나는데 그렇죠. 이게 노트패드니까 네. 컴파일 기능이 없잖아요. 네네네. 우리가 어디서 나는지 몰라 걔는.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한 줄씩 계속 찾는 거예요. 근데 찾아서 그 오류를 고치면 따라서 어제 오류가 떠나. 그러니까 뭘 하면서 뭐가 바뀌었는데 뭐가 바뀌었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개발하는 것보다 수정하는 게 일이 더 컸어요. 그 오류 찾는 거. HTML 사이에 PGP 들어가게 되면 깍새하고 물음표 찍은 다음에 넣잖아요. 그러니까 그 점 하나 잘못 찍으면 잘못 찍으면은 이게 어디서 내려가는지 이게 찾는 것에 그런 시절이 있었죠. 어쨌든 이제 컨설턴트로 기획과 아키텍처 부분을 하시다가 또 개발자 활동하셨어요. 네. JSP 기반으로. 그쵸. 그러니까 기획자로 한참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나이 많다고 안 써주더라고요. 이거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방향을 바꾸자. 어차피 프로그램 했었으니까 옛날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프로그램을 처음 배웠었거든요. 그때 이제 파스칼 코어원이라고 해서 프로그래밍을 하면 종이에다가 청 테이프로 찍어서 나오는 출력하는데 6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하고 출력 걸어놓고 나가서 공차고 밥 먹고 오면 이렇게 다 뽑아져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NC 밀링이라 가지고 로봇 기계가 있는데 거기다 걸어야 되는데 걸은 것도 6시간이에요. 띠디딕 하면서 있거든요. 학교 하루 종일 그거 하고 집에 갈 때 보면은 다 말려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와서 그 이제 실행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걸 했던 기억이 있어서 네. 그래 프로그램 하자 전향을 했죠. 그래서 1년 동안 쉬면서 지금은 이제 그런 과정이 없어졌는데 당시에는 이제 제 취업 과정 중에 진짜 빡센 과정이 있었어요. 막 1년짜리 엔터프라이즈 자바 개발자 과정 이런 거 아침 9시까지 가서 저녁 6시까지 프로그램 하고 그거 일요일마다 토요일마다 숙제 나오고 막 이런 그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9개월인가를 했죠. 그래서 자바 엔터프라이즈 과정 끝내고 개발자로 이제 터닝을 해서 프로젝트를 들어간 거죠. 네. 개발자. 그러면 그때 개발자로 딱 들어갔을 때 기획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별로 좋게 안 보였을 것 같은데. 저는. 그래요? 예, 저는 일하는 스타일이 그러니까 내가 할 줄 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간섭을 하거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쟤는 저러지 이런 스타일이 아니야. 제가 그렇게 해주면 나 그렇게 해주면 되지 뭐. 그냥 딱 거기까지. 알겠습니다. 그러던 스타일이어서. 네네. 그래서 개발을 이제 하시다가 PL은 어떤 PL이에요? 개발을 하다가
생명 아마 우리나라 최초로 퇴직연금 이제 서비스 구축하는 프로젝트였을 거야. 네. 근데 거기 들어갔는데 PM이 날 보더니 어느 날 갑자기 밥 먹는데 PM이 네. 나랑 밥 먹어서 친해졌으니까 어. 소주 먹다가 근데 송 차장 이력서 보니까 재밌대 그러는데 어. 그때 디자인도 하고 기획도 하고 이제 다 하네. 개발도 하잖아. 뭐 그렇게 됐네요. 너 PL 해볼 생각 없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PL 못해요. 아니 그냥 내가 시키는 것만 하면 돼. 그래서 그냥 얼떨결에 PL이 돼버린 거야. 그전엔 몰랐던 산출물이라는 게 이제 그때부터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거야. 일에 하루 종일 일에 반이 산출물인 거야. 내 거는 못하고 그게 네. 개발돼야 되는데 네. 나 중간에 못하겠어요 막 이랬거든. 그랬더니 야 너 못하면 PL 없어 안 돼. 그냥 계속 하라고. 모르는 거 있으면 내가 가르쳐줄게. 그분한테 많이 배웠어. 그래서 네. 얼떨결에 PL이 돼버린 건데 엄격하게 얘기하면 PL이라고 할 수는 없죠.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등 떠밀려된 PL, 등 떠밀려된 PL 기획자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솔직히 시작점은 다 그렇게 시작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하다 보니까 욕심이 난 거죠. 하려면 좀 제대로 해보고 싶다라는 느낌. PL, PM이라고 프로젝트 관리라는 영역에 대해서 알기 시작. 그때부터 대학원에서 전문 금융하시고 전문 PM으로 활동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컨설팅도 같이 병행하시고 그러다가 블록체인 전문가로 또 활동하셨어요. 블록체인 막 뜰 때인데 네. 실제로 저는 그 블록체인 뜨기 전에 미국에서 그러니까 금융 사태가 일어났을 때 한참 전 그때 이제 개발자들하고 이런 외국 그룹들하고 이렇게 네. 토킹하면서 뭐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서 뭐 네. 만지작거리고 이런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 하다가 비트골드라는 걸 이렇게 얘기하는 팀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같이 들어가서 가상화폐에 대해서 얘기하고 막 그러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걔가 사토시였어. 그래요? 그러니까 2008년도에 그 리만 브라더스 사태 났고 네. 비트코인 논문 나온 게 2009년도라고 그렇죠. 그때쯤에. 네. 그래서 비트골드라는 걸 갖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가치를 교환할 수 있어. 그래서 비트골드 100개 받아서 보내보고 막 이랬거든요. 지금 그 얘기 하죠. 야 그때 비트골드를 그걸 갖고 있었으면 내가 여기 없다고 내가 지금 비트코인 하나에 8천만 원을 가는 시절인데 지금. 그때부터 2019년이면 엄청 빠르게 그때부터 관심을 갖고 시작했군요. 그 비트골드라는 것도 되게 개념이 재밌었지만 거기 있는 개발자들이 되게 이상한 애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걔네들하고 얘기하는 게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네네. 뚱딴지들이고 생각하는 것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저게 그렇게 말이 되네 막 그러고 막 개발자들 중에 상당한 애들이 또 러시아였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말 번역해가지고 그거 하는 게 이상하게 재밌어가지고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 비트골드가 중요한 게 뭐냐면 얘가 이제 디지털 전자지갑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가 가상 공간의 스토리지 역할도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모아놓으면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상한 사진 영상 넣어서 나한테 보내주면 열었다고 이게 뭐야? 지우고 야 이런 거 보내지 마. 막 이러고 지우고.